그 여자 정말 임신 3개월이었어요. 불륜남 애를 임신해놓고 지금 감쪽같이 모두를 속였다고요.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오늘은 바람난 강소연에게 천벌을 내려주는 예비 독수리가 3명의 여자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수면제와 술을 마시고 쓰러진 오천수. 둘째 형이 죽으려 했다는 소식에 마광숙을 비롯한 우리 독수리 형제들은 심장이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첫째 오장수를 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둘째 형마저 잃을 뻔했다니 더욱더 둘째 형수가 미워지는 순간이었죠. 당신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요? 형제들 중 가장 행동파 오흥수는 둘째 형수를 만나 따져보았지만 역시나 사과 한마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뻔뻔한 응수의 오흥수는 참지 못했고 결국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광숙은 오흥수를 철장 밖에서 바라보며 간곡하게 설득했는데요. 도련님 그냥 우리 사과하고 나갑시다. 여기 계속 갇혀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도 사람인데 잘못했으니 도련님이 사과하면 합의해주겠죠. 하지만 마광숙의 이런 생각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셋째 도련님 풀어주고 싶어요? 그럼 마광숙 씨가 독수리 술도가 집은 저한테 내놓고 오천수 그 사람 보고 이혼 도장 찍으라고 하세요. 그거 아니면 저 합의 없어요. 건수 잡았다 이거죠. 강소연은 안 그래도 오천수가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나와 상황이 막막하던 차에 오흥수가 알아서 유치장에 갇혀주니 잘됐다 싶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도련님 아끼는 큰 형수면 말로만 위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돈보다 가족들이 더 소중하다면서요? 설마 다 거짓말이었던 거 아니죠? 강소연의 황당한 합의 조건에 우리 독수리 형제들은 모두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인간도 아니다.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3년이나 바람필 때는 언제고 왜 저렇게 이혼 못해 안달인 것처럼 구는지 알 수가 없으니 형은 절대 이혼 안 해주겠대요. 평생 자기 호적에 갇혀있으래나. 천수형은 설득해서 이혼시킨다고 해도 술도가를 내놓으라니. 그런다고 잘못한 주제에 저렇게 뻔뻔한데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모두들 머리를 굴려봐도 마땅히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끙끙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오흥수가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은 독고탁에게도 전해졌는데요. 오흥수가 지 둘째 형수를 밀쳐서 유치장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독수리 술도가 안 팔면 합의를 안 해주겠다고 했나봐요. 그거 잘 됐구만. 안 그래도 독고탁은 지금 독수리 술도가의 약점이 무엇인지 찾고 있었는데 아주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LX 호텔 페스타에서 장광주에 밀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는데 드디어 독수리 술도가를 인수할 방법을 찾았구나. 옳거니. 독고탁은 비서에게 지시해 오천수의 부인에게 사람을 붙였습니다. 변호사 붙여줘서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 아주 독수리 술도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마광숙 그 여자를 몰아붙이라는 말이야. 가족 일이라면 이번에야말로 술도가를 내놓을지도 몰라? 독고탁 씨가 보냈다고요? 내 부인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저씨 아직도 독수리 술도가 욕심내나 보네. 알았어요. 어차피 이 집안이랑 인연 끊을 건데 그 도움 안 받을 이유 없죠. 강소연은 이제 집안의 배신자 독고탁의 도움까지 받아 더욱더 위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일주일 이내로 답변 없으시면 합의 의사 없으신 줄 알겠습니다. 마광숙과 독수리 형제들을 협박하는 솜씨가 아주 일품이었죠. 그리고 공경에 처해 있는 마광숙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꽃뱀 사건으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마광숙의 용서만을 기다리고 있는 한동석이었죠. 한동석은 꽃뱀 사건의 전말을 드디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독수리 술도가를 먹으려는 독고탁 사장의 이간질이었다니. 독고탁이 오천수 부인에게 변호사까지 붙여대며 독수리 술도가와 싸우고 있다는 소식은 한동석이 그간 일어난 일을 파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나한테 마광숙 씨 욕을 해서 우리 호텔에 납품을 막으려 했었던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속아서 마 대표한테 그런 수모를 주었다니. 조만간 사돈될 집안이라 철석같이 믿었던 건데 아주 뒤통수가 얼얼할 지경이었습니다. 한동석은 비서를 시켜 독수리 술도가의 수십 년 전 비화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세리 부모님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니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될지도 모르겠어. 어찌 그런 부모 밑에서 애는 바르게 자란 건지. 엄마 장미애는 격리로 일하다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아빠 독고탁은 독수리 술도가 비법을 훔쳐다 신라주조를 창업했더라.
아들이 좋다 하니 독고세리와 결혼을 아무 말 없이 허락했지만 아주 격이 떨어지는 집안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죠. 독수리 술도가 공장장이었으면서 어째 신라주조는 맛이 그따위인 거야? 막걸리 만드는 비법은 훔쳐갈 수 있어도 맛은 훔치지 못했군. 그러니 아직도 독수리를 탐내는 거였어. 사건을 알면 알수록 한동석은 독고타기 아주 괘씸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연을 끊고 싶은데 아들을 봐서 한마디 하려다 할 말도 꾹 눌러 참았죠. 하지만 말로는 못해도 행동으로는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마광숙 씨랑 그 가족들한테 변호사 붙여 아주 상대도 안 되게 말이야. 한동석의 도움으로 열세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강소연의 합의 조건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 이유가 더 있지 않을까요? 도련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흥수도련님 꼭 무사히 나오시게 할 거예요. 어느새 이 집안의 기둥이 된 마광숙은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사히 응급실에서 퇴원한 오천수도 막내 도련님 오강수와 한방을 쓰며 독수리 술도가로 웰컴백하게 되었지요. 곡절 많았던 이번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오천수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순간이었는데요. 오천수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다시 술도가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막내 도련님 오강수는 형이 퇴원하자 누구보다 반가워하며 같은 방을 쓰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한 명씩 응급실에 실려가 독수리 술도가로 마광숙의 품에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다음 타자는 100% 오흥수가 될 듯합니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오씨 집안의 형제들이 차례로 응급실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마광숙은 한 명 한 명 술도가로 돌아오는 가족들을 정성껏 돌보며 어머니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부인에게 배신당하고 죽으려 했던 오천수를 보자 문미수는 자신이 아직도 오천수에게 마음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천수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 문미수는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옛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는데요. 그토록 오랜 세월 마음 한구석에 품어왔던 감정이 다시 솟구쳐 올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퇴원한 오천수를 들여다보고 시간을 가지며 문미순과 오천수 사이에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어느새 사랑이 싹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인생에서 겪은 상처와 아픔을 나눠 가지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옛 감정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죠. 20년 전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인연이 돌고 돌아 다시 제짝을 찾았고 보란듯이 잘 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수가 어디 있을까요? 인생의 풍파를 겪고 나서야 다시 만난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운명의 장난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천수에게 독촉하기 위해 독수리 술도가에 찾아갔다가 오천수와 문미순이 같이 있는 꼴을 보게 된 강소연은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 남편과 다른 여자가 가까워지는 모습을 목격한 강소연의 표정은 일그러졌는데요. 분노에 찬 목소리로 강소연이 쏟아내는 말이 술도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보고 바람났다고 비난할 때는 언제고. 두 사람 나 없는 사이에 집까지 드나드는 사이였네? 내가 니들 언젠가 바람날 줄 알았어. 서로 첫사랑이라고 애틋해하더니 나랑 이혼 이야기 나오자마자 벌써부터 붙어다녀? 제발 빨리 이혼 도장이나 찍어 이 지긋지긋한 술도가도 팔아버리고. 그렇게 억울함과 분노를 쏟아내던 강소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는데요. 평소와 같이 성을 내던 강소연은 갑자기 웩하며 입을 막은 채 뛰어나갔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행동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지 말만 하고 나가버리네. 이럴 거면 왜 찾아온 거야? 오천수는 황급히 나가버린 부인의 태도에 어이없어 했지만 문미순에게는 촉이 왔습니다. 오천수는 부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문미순의 눈에는 무언가가 보였는데요. 여자의 직감이랄까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문미순이 오천수에게 말했습니다. 나 독수리 술도가랑 흥수 지킬 방법을 알 것 같아. 그게 뭔데? 확실해지면 그때 말해줄게. 나는 광숙 씨 만나서 할 일이 있어. 문미수는 마광숙을 만나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천수 부인 그 여자 임신한 것 같아요. 문미순의 말에 마광숙은 눈을 크게 뜨며 놀랐는데요. 술도가에 와서 막걸리 냄새를 맡자마자 허겁지겁 입을 가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때 첫째 영주 임신했을 때도 그러더니 그때랑 모습이 아주 똑같았어요. 이제 와서 굳이 이혼하자고 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애가 생겼으니 그 불륜난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한 거군요.
문미순의 말을 들은 마광숙은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춘 것처럼 모든 상황이 명료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인을 하죠? 병원에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임신했다는 증거를 잡아야 합의를 할 수 있을 텐데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문제였죠. 그리고 이제 오흥수가 갇혀있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던 지옥분이 예비 동서들 모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오흥수의 열렬한 지지자인 지옥분은 흥수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는데요. 우리 흥수쌤 제가 꼭 꺼내드릴 거예요. 제가 아주 유능한 탐정을 알아요. 지금 일정이 길어졌으니 한국에서 산부인과라도 한번 들리겠죠? 그거 아니어도 도청을 하던 뭘 하던 아주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불효씨가 임신했다는 증거를 찾아내고 말 거예요. 지옥분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마광숙과 문미순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오흥수의 열렬한 팬 지옥분이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죠. 새 여자의 단단한 결속력은 마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것 같은 힘을 느끼게 했는데요. 이렇게 새 여자가 합심해서 뭉친 결과 드디어 강소연이 임산부라는 증거를 콕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지옥분의 탐정 실력과 마광숙의 지혜, 그리고 문미순의 직관이 하나로 모여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여기 완벽한 증거가 있네. 불륜해서 애를 임신해놓고 어디 사람을 잡으려고 해. 진짜 양심도 없지. 그러다 천벌받아요. 위자료는 지금 누가 줘야 하는지 아시죠? 새 여자의 협력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강소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는데요. 독수리 술도가 집은 더는 요구 안 할게요. 흥수도련님도 꺼내드리고요. 대신에 제발 이혼만 하게 해주세요. 이 애는 애아빠랑 잘 키우고 싶어요. 제 결혼생활 불행했어요. 이제 그 사람 재혼을 하던 아무 상관 안 할 테니까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라고 전해주세요.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려놓은 강소연의 말에 마광숙은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하나 더 있죠. 이제 남인데 도련님한테 더는 생활비 요구하지 마세요. 영주 학비는 제가 술도가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보낼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주 잘 부탁드립니다. 네 형님 영주는 이 집안 핏줄이니까 잊지 말고 보내세요. 끝까지 싸가지 없는 오천수의 부인 아니 이제 전부인이죠. 마지막까지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강소연의 모습에서 그녀의 성격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강소연은 마광숙이 끝까지 영주를 챙기자 드디어 마광숙을 형님으로 인정하며 자리를 떠났고 한동석이 붙여준 변호사는 무사히 합의서의 지장을 받아냈습니다. 오랜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마광숙이 보여준 진심 어린 배려와 영주에 대한 걱정이 강소연의 마음을 움직였는데요. 처음에는 적대적이었던 강소연이 마광숙을 형님으로 인정하는 순간은 매우 의미 깊었습니다. 한동석의 세심한 배려로 선임된 전문 변호사는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였고 합의서에 필요한 서명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새 여자는 기쁨의 하이파이브를 날렸는데요. 마광숙, 문미순, 지옥분 세 여성의 손이 공중에서 맞닿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죠. 그동안의 고생과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좀 잘 통하네요?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는 세 여자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어쩌면 한 집안 사람들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집까지 팔아 고시원에서 살며 부인과 딸에게 돈을 붙이던 오천수는 드디어 기러기 아빠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천수의 삶은 그동안 얼마나 고단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세월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이제 마침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오천수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 말들 중 영주가 오천수의 자식이 아니라는 의심도 있었지만 그 말이 사실이면 여태 살아온 오천수의 인생이 모조리 부정되니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드디어 새 출발을 앞둔 오천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오천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함과 희망이 깃들었는데요. 형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순이랑 옥분씨도요. 진심을 담은 오천수의 감사 인사는 새 여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오천수는 그간 고생해준 새 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돌렸는데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오천수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다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원래 살던 고시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천수는 모든 일이 정리되었으니 더 이상 술도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오광수는 몰라도 나이 많은 오천수까지 이곳에 더 있었다간 사돈어른 참 불편하시지 않냐며 서둘러 떠나려 했지만 마광숙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요? 저 이렇게 고생했는데 입 싹 닫고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당분간 술도가일 좀 거들어 주셔야죠. 오천수를 붙잡기 위한 마광숙의 핑계였습니다. 마광숙은 명분을 만들어 오천수를 술도가에 남게 하려고 했는데요. 아직 몸도 마음도 성치 않은 오천수를 다시 그 쓸쓸한 고시원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죠. 마광숙의 따뜻한 마음씨가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독수리 2명의 형제가 술도가의 둥지를 다시 틀게 되었는데요. 오천수와 오광수 두 형제가 다시 술도가에 정착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한층 더 활기차고 따뜻해졌습니다. 물론 공주실은 빼고요. 첫째 형 오장수는 없지만 그 옛날 5 형제들 모여 살던 때에 못지않게 늘 된장찌개 냄새와 막걸리 냄새가 풍기는 참 따뜻하고 정많은 스위트 홈이었죠. 가족의 온기가 느껴지는 집안 분위기는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데요. 그럼 당분간 술도가 일 도우면서 취업도 해서 형수님 은혜 꼭 갚겠습니다. 오천수는 마광숙에게 받은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를 꼭 갚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졌죠. 저 보란듯이 다시 성공해 보일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본 오천수의 눈빛에는 이제 강한 의지와 열정이 빛나고 있었는데요. 과거의 고통을 딛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오천수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술도가의 새로운 인물 오천수는 의외의 곳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뜻밖의 기회가 오천수에게 찾아온 것이죠. LX 호텔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고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좋은 소식에 술도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한동석의 딸을 수차례 위기에서 구해준 오광수와 그리고 난다긴다 하는 금융가의 경험이 있던 오천수를 좋게 본 한동석이 취업을 제안한 것이었죠. 한동석의 세심한 배려와 관찰력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은 오천수에게는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겠지요. 그리고 독수리 2 형제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 손을 잡았습니다. 더는 형수님한테 패 끼칠 수 없다는 공통된 심정이었죠. 하루빨리 자리 잡아 이토록 고마운 형수님께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도련님들의 취업 소식에 마광숙은 눈물이 날 정도로 참 기뻐했는데요. 정말 축하해요, 정말로요. 도련님들 이렇게 취업하시는 거 보니까 왜 제가 눈물이 나지? 서로의 안타까운 소식에는 눈물 나고 또 기쁜 일에도 눈물을 흘려줄 만큼 시간은 짧지만 정말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마광숙은 한동석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마광숙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한동석은 어색함과 따뜻함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집안의 큰 문제도 해결하고 저희 도련님들까지 LX 호텔에서 일하게 되었네요. 한동석의 도움으로 여러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마광숙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했는데요. 회장님은 정말 저한테 복덩어리예요. 마광숙의 솔직한 표현에 한동석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꽃뱀이라고 한 거 정말 속상했었는데 이제 깨끗하게 잊어드릴게요. 그리고 미소 짓는 그 얼굴에 한동석은 또 한 번 마광숙에게 반해버리고 말았죠. 마광숙의 환한 미소는 한동석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한동석은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스스로도 놀랐을 것입니다. 사벼로 꽁꽁 얼음장 같던 한동석의 마음에도 봄이 오는 순간이었는데요. 봄바람 살랑사랑은 시작되었지만 우리 마광숙과 독수리 형제들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랑의 시작과 함께 또 다른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죠. 호시탐탐 독수리 술도가를 노리는 독고탁도 그리고 조폭의 여자를 만나고 있는 오흥수도 바람잘 날 없어 보이지요? 독고탁의 음모와 오흥수의 위험한 관계는 앞으로 독수리 가족에게 또 다른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다음엔 또 어떤 우당탕 사건들이 일어날지 기대해보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